안녕하세요. 네, 서로 인사하세요. 옆으로. 서로 인사하시고. 네, 네 서로 인사하시고. 네. 네. 아, 멋지세요. 네. 제 이름이에요. 노천. 하늘이 아니다. 이런 뜻 아닙니다. 노천. 길로자 써요. 하늘 길이란 뜻인데 제 이름은 노천 도도율이라고 해요. 노천 도도율. 길도자 2개. 도도율. 요렇게. 요렇게. 요거는 법률유자. 제 이름은 노천 도도율입니다. 지리산에서 왔고 지리산에서 살고 있어요. 하늘 길이란 뜻이고 도도율은 길을 가고 가다 보면 법과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쁜 이름은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유튜브 촬영도 하고 하니까 아주 진리 이런 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아주 보편타당한 가장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것만 키워드로 하나 정해서 오늘은 주제가 요걸로 한번 잡아볼게요. 요렇게 따뜻함. 따뜻한 거 있잖아요. 차가운 거 말고 그냥 따뜻한 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을 아주 따뜻하게 그리고 부드럽고 조화롭게 건강하게 가치 있고 철학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가져볼 거예요. 오늘의 주제 키워드는 따뜻함이에요. 시종일관 저는 따뜻한 것만 마치는 순간까지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부드럽고 따뜻하게 가치 있고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팩트가 필요하고 어떤 원칙적인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되는지 그걸 한번 저하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선 사람은 삶을 영위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또야 따뜻한 거 반대말이 뭐고? 차가움이라니까. 그죠? 우리는 따뜻한 거 반대말을 차가운 이성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냉소적인 이성. 이건 가짐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드럽고 따뜻하고 조화로운 따뜻한 마음은 우리는 감성이라고 표현해요. 이성은 논리적인 거라서 여러분 좌뇌에서 생각을 하고 작용을 해요. 여러분 좌뇌. 좌뇌는 여러분 좌측에 있는 좌뇌, 머리 쪽인데 추리 영역이라고 해요. 수능 치듯이 추리 영역, 좌뇌를. 그리고 감성은 부드럽고 따뜻한 가슴이라고 표현해요. 요거는 우뇌에서 담당합니다. 우뇌. 왜냐하면 직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뇌는 따뜻함을 관장하고 좌뇌는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을 주관해요. 요거를 더 쉽게 여러분들한테 논리적으로 그리고 아주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마음의 정의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요 마음이라고 우리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마음 할 때 이 마음을 우리는 많이 설하고 듣고 표현하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 마음이라는 게 뭘까? 마음은 진짜 마음하고 본래 마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가짜 마음밖에 없어요. 마음은 2가지밖에 없는데 요 마음의 정의를 우리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제 유튜브에 보면 마음 특강, 마음의 구조, 마음의 3층 구조 이런 데 보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는 이런 거 잘 안 입고 해요. 이거 제 선방에 있을 때 입던 옷인데 누더기 오늘 민 선생님이 부탁을 하더라고. 마음이 너무너무 예쁜 분들이 온다고 제발 그 찢어진 청바지 좀 입고 오지 말아더라고. 저보고
전 찢어진 청바지 입고 제 마음대로 가기 해요. 맨발 신고 막. 그래서 요 마음의 정의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뿌리가 생각이 더해지고 생각이 더해지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의 뿌리인 의식과 만나게 돼 있어요. 제가 표현할 때 의식, 경상도 발음, 의식, 어식, 어식. 이거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경상도 발음이라서. 생각의 뿌리가 의식이라면 느낄 감자, 느낄 촉자, 촉감, 육진, 육근, 색수상 행식. 이런 말 하지 말라더라고. 온 이런 거 어려운 말은. 저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요 느낌은 느낌의 뿌리 자체가 감정입니다. 감정. 그래서 마음의 정의란 생각과 느낌인데 요 뿌리를 찾아 들어가니 의식과 감정이 켜켜이 엉켜서 여러분들을 삶을 이렇게 지탱하고 있더라. 이꼬르 마음이란 여러분의 삶이다. 왜냐하면 의식과 감정이 더해져서 여러분의 삶을 켜켜이 가짐과 집착 혹은 욕망과 탐욕 그리고 가질 수 있는 일체의 탐욕의 가능성에 집착하는 그 마음이 생각으로 느낌으로 쌓여서 의식과 감정으로 진화한 채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내어놓습니다. 근데 요 삶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따라서 요 삶이 생각이라는 정보 그리고 느낌이라는 정보가 합쳐져서 요 삶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기억이라는 작용으로 요것이 여러분 삶의 마음으로 이렇게 체화용으로 작용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기억 때문에 그리고 따뜻하다, 춥다, 그리고 냉소적이고 차갑다라는 기억과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자리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지우고 여기에서 더 쉽게 표현을 해볼게요. 오늘 우리 민 선생님이 어렵게 하면은 저보고 쫓아낸대요. 좀 쉽게 해달래. 그래서 마음은 여러분 뇌 속에 요렇게 여러분 뇌 속에 가짐과 집착, 욕망과 탐욕, 어리석음, 무지 요렇게 욕심, 이기심, 자만으로 뇌 속에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엉킨 채 혹은 얽힌 채 뇌 기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보로. 요게 뇌 기억이 정보예요. 따라서 마음이라는 건 뇌 기억 속에 엉켜 있는 정보 덩어리다. 요게 마음의 정의입니다. 따라서 이제 결론 내볼게요. 마음이란 뇌 기억 속에 켜켜이 쌓여 있고 엉켜 있고 감겨 있는 정보라더라. 요게 마음의 정의예요. 아주 쉽죠. 이건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마음은 뇌 기억 속에 묻어 있는 정보라더라. 마음은 나의 뇌 기억 속에 엉켜 있는 정보라더라. 요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조금 전에 보살님 마음이 가짜 마음이 있고 그죠? 이렇게 가짜 마음이 있고 진짜 마음이 있다라고 표현했는데 요 가짜 마음은 조금 전에 말한 내 기억이라는 거. 여러분의 가짜 마음으로 정보가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 진짜 마음은 여러분 내 기억 속에 가짜 마음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요것이 가짜 마음은 여러분한테 삶의 패턴을 어떤 식으로 전개하냐면 1번 해볼게요. 중독적인 습관으로 여러분 삶을 완벽하게 유린하고 통제한 채 희롱하고 농락하는 데 급급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요 가짜 마음은 뇌기억 속에 정보가 완벽하게 엉켜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독적인 습관으로 어떻게 삶이 전개되고 여러분 삶을 통째로 유린하냐면, 월자 내 목소리 들어가나? 오케이. 중독적인 습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보편타당한 기본적인 데이트 팩트가 여러분한테 내놓을 수 있는 게 화입니다. 화. 두 번째가 이게 중독적인 습관이에요. 요 뇌기억에 켜켜이 쌓여있는 정보는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삶이라는 에너지를 선물할 거니까 통째로 요 삶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습관의 힘으로 여러분을 고통으로 완벽하게 안내하고 유린할 텐데, 그 고통의 체계가 중독적인 습관과 아름다운 습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습관의 힘은. 아름다운 습관. 근데 먼저 중독적인 습관만 살펴볼게요. 요 중독적인 습관은 여러분 삶에 화, 두 번째가 분노. 요 화 속에는 짜증이 포함됩니다. 짜증. 그리고 분노. 그리고 여기에는 파괴하는 마음도 넣어볼게요. 파괴. 완벽하게 찢어버려요. 이 파괴. 그 다음에 4번 지배입니다. 지배. 지배의 욕구가 완벽하게 여러분 삶을 통째로 유린한 채 찍어 눌러버려요. 근데 이 지배의 욕구는 남자의 DNA가 거의 다입니다. 여자들은 지배하는 패턴보다는 지배당하는 쪽의 패턴이 놓여요. 우리 삶은 대다수가. 그런데 왜 가족 중에 화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시끄러! 조용해! 막 분노하고 파괴하고 이런 거. 막 입 닥쳐. 시끄러! 막 이런 거. 완벽한 중독적인 습관의 주인공인데, 요런 중독적인 습관의 주인공들을 우리는 삶의 지배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배자는 오로지 내 것, 나의 것, 그리고 나한테 집착해요. 지배자는 자기밖에 모른다니까. 이 지배자는 완벽하게 지배의 욕구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지배자는 완벽하고 퍼펙트하게 화냅니다. 그리고 지배자는 자기 색깔에 맞지 않거나 자기 틀을 무시하거나 파괴할 때 반드시 분노하고 짜증내고 부셔버립니다. 완벽하게 찍어 눌러서 그 자를 유린하고 인격 자체를, 영혼을 송두리째 찢어버려요. 고함 소리와 화로, 분노로, 증오로. 왜요? 이 중독적인 습관이 가짜 마음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마음으로. 이 가짜 마음은 뇌 기억 속에 증오와 짜증과 분노와 화로, 무의식 속에 어릴 때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자아 자체가 완벽하게 조각난 채 몸만 자라버려서 그래요. 몸만 자라버려서. 왜냐하면 어릴 때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는데, 반드시 어릴 적 뿌리 기억은, 우리의 뇌 기억의 뿌리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복제받고 그 기질과 환경적인 요구 조건에 의해서 내 자아는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얘기는 좀 이따 할게요. 요 지배자와 조금, 요 칠판이 조금 작은 관계로 자주 지울게요. 아름다운 습관의 주인공은 지도자라고 합니다. 지도자는 오로지 배려하고, 그리고 나누고 봉사하고 케어하는 데 익숙해요. 그리고 양보하고 숙여주는 데 익숙한 패턴이라니까. 지도자는 이 사람은, 지배자는 내 것에 집착할 때 지도자는 우리의 것, 함께 전체에 오리랍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주인공이고, 지배자는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주인공이다 보니까 타인한테 배려하고 양보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기질 자체가, 기질이 기운의 성질을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삶의 기운의 성질이, 기질이 화한테 뿌리박고 있고,
그러니까 화낼 일이 아닌데 습관처럼 중독적인 습관의 주인공이니까 습관처럼 화를 내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미 몸이 있으면 요런 열증의 주인공입니다. 열증. 이때 열은 허열입니다. 진열, 참열은 부드럽고 따뜻해서 혼집을 키워요. 영혼백이니까. 다시 영혼백. 그러니까 정기시니까 기가 깨끗해서 영혼이니까 혼이 깨끗해서 가족을 배려하고 따뜻하게 케어해 주는데 익숙한 거예요. 지도자들은. 습관 자체가 아름다우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름다운 습관의 주인공이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아내한테 난공님이라고 불러요. 난공님, 식사하셨나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좀 주물러 드릴까요? 오늘 날이 너무 좋죠. 이렇게 저는 님자를 붙여줘요. 완벽하게 그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제가 지도자라, 제 얼굴 안 보십시오. 저는 절대 지도자처럼 안 생겼어요. 시커멓게. 지도자들은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주인공이라서 요 두 지배자와 지도자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아까 마음의 정의를 내려줬잖아요. 이 마음은 생각과 느낌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 분들의 사고 체계에는, 즉 지배자들의 사고 체계는 지밖에 모른다니까. 지 위에는 안위와 영달과 행복, 가치가, 철학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고와 가치에 벗어나면 화부터 내버려요. 그리고 찍어 눌러버려요. 지배하고 온통 여러분 삶을, 자아 자체를 유린하고 농락하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면 맞아 그럴 거예요. 맞아,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우리 신랑 얘기 안 해 이럴 거예요. 여러분 신랑은 여러분한테 배려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랑은 이미 잘못된 생활 습관과 잘못된 사고의 인습이 뭐냐면 인간의 습관화된 버릇이에요. 그걸 줄이면 인습 자체가 이미 허열에 시달리게 열증으로 감사게끔 조건화 시켜놔서 그래요. 그래서 그 조건화된 그 열증이 여러분 신랑과 여러분 사고와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완벽하게 엉키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고의 체계를. 그래서 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바깥 선생님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아저씨가 바깥 선생님이 화 잘 내고 분노하고 파괴하고 지배하고 찍어 누르고 억압하고 상처 주는데 익숙하면 여러분은 하루라도 욕을 듣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의식 체계가 항상 당하고 억압하고 상처받고 짓눌리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와 의식 체계는, 마음자리는, 이건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삶을 농락당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중독적인 습관의 주인공인 지배자들한테. 여러분 삶을 통째로 유린당하고 통째로 농락당한 채 여러분 삶은 마치 숙명처럼, 여러분 삶이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숙명처럼 이걸 맞이하고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 체계가 완벽하게 유린당하고 조각된 채, 여러분 자아는 조각이 나면 안 됩니다. 조각이나 찢어지거나 이 조각이 나면 안 된다니까. 자아는 말랑말랑해서 부드럽고 따뜻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언과 엄마의 폭력과 엄마의 잘못된 교육관과 철학 때문에 어릴 때 자아 자체가 이미 찢어진 채 조각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채. 그 상태에서 이걸 고착화라고 해요. 고착화. 자아의 고착화. 이 자아의 고착화가 뭐냐면 어릴 때 피해자, 예를 들어 볼게요. 너 그따위 식으로 하려면 학원 때리치야. 네 언니 반도 못하면 집어치워. 이렇게 여러분들은 어린 고사리 같은 아이들을 피해자적 입장에 놓고 가해자적 입장인 어른이, 지배자인 자기밖에 모르는, 화내고 분노하고 파괴하고 짜증내고 지배하는 중독적인 습관의 부모가 아이의 자아를 찍어 눌러 통제해버려요. 억압한 채. 시끄러, 조용히 해. 그따위 식으로 하고 치워. 어디다 대고 조용히 하라 했지. 시끄러, 오늘 컨디션 안 좋다. 건드리기만 해라. 죽인다.
폭발한다, 때린다, 감금한다, 화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린하고 자아를 통째로 조종하고 통제하다 보니까 어린 자아들은 피해자적 입장에서 자아가 채 성숙하기도 전에 자아가 갈갈이 찢어져 버린다는, 요 찢어진 채 자아가 고착화돼. 고착화가 뭐냐면 마치 아스팔트처럼 굳어져 버린 거예요. 몸만 자라버린다니까. 아이들이 지배자적인 중독적인 습관에 부모 밑에서 몸만 자란 채 아이가 어른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어릴 때 그대로인데 조각난 채. 첫째, 자아가 조각나면 뭐로 포신하느냐? 사회성 결여로 포신해요. 사회성 결여. 그러니까 출세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데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 아이적 자아가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어서 무의식 뒤로 그때 그 상태의 피해자적 입장의 자아를 요 뒤로 숨겨버려요. 왜요? 중독적인 습관의 부모님의 짜증과 화, 분노, 증오, 이런 파괴적인 욕구와 폭력적인 그런 환경적인 요구 조건이 싫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마음의 방을 구축한 채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자아의 기억의 방이라고 그래요. 요 기억의 방은 현실적인 방이 있고 현실의 방, 그리고 망각의 방, 죽을 때까지 잊고 싶은 기억, 망각의 방, 그리고 미래의 무한한 자아가 통합되는 이상의 방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약간 전문 용어인데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지배자와 요거 계속 살펴볼게요. 요 지배자들은 자기는 행복해요. 발산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성의 DNA와 주부님, 아줌마라는 건 전 세계에 그런 단어를 쓰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적에 어느 때에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였잖아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었고 따님이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들 놓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근데 여러분들이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 주인공이 이미 삶 자체가 이 고통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행복할라 치면 여러분의 자아가 미리 무의식은 여러분 의식하기 이전의 거예요. 무의식은 여러분이 단 10분만이라도 행복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몸이 10분만 안 아프다면, 신경통이 있고 골이 찌끈찌끈하고 화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10분만 안 아프다면 여러분은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행복하면 당연한 건데. 그리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에 찌들리지 않으면 너무나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아와 마음자리는 거꾸로예요. 돈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의 패턴은 늘 찌들려 있었으니까, 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자리가 기억이라 그랬잖아요. 뇌기억. 그 뇌기억 속에 어떻게 시스템화되어 있냐면 완벽하게 이 고통이라는 녀석이 10분만 편안하려고 치면 고통이 확 잡아 당겨버려요. 여러분은 마치 살아있게끔. 그때 쑥 들어갈 때 고통 안에 여러분이 숨줄을 쉬고 사는 거예요. 숨통이 트여서. 고통이 그렇게 징글징글하고 지겹고 벗어나고 싶은 삶의 패턴이었는데 요 속에 놓여야 살아있는 것 같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의 가짜 마음인 뇌 기억이 그걸 인식하고 이 DNA 자체가 좋아하는 조건 속에 놓이게끔 하기 때문에 안도하고 한숨 쉬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 들어가면. 근데 여러분이 거꾸로 여기서 나와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가치 있게 혹은 철학적인 그 삶의 패턴에 조건화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불안하는 사고체계에 자주 노출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삶은 건강하고 가치 있고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 어째 목소리 들어가나? 몇 살이에요? 저 친구도 자아가 있습니다. 저 때부터 이제 자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마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구분 짓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컨디션이 좋음으로 해서 우리 딸 할 때 엄마가 행복한 줄 알고 아이도 같이 웃어줘요. 근데 엄마가 컨디션 스트레스 받아서 아이고 뭐가 그리 방글방글 좋아서 오는 집이 닮아가 이래버려요. 그러면 아이는 자아가 뭔지도 모르고 행복이 뭔지도 모른 채 엄마가 찡그러기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짜 자아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엄마가 지금 슬퍼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화내는구나, 이걸 가짜 자아로 통제를 하고 경영을 하기 시작해요. 3살, 4살, 5살. 그래서 요 고통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고통을 가지고 놀아버리라니까. 어떻게 해요? 잘 봐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에서 연예인 특정인을 말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살님한테 밖에 여기로 나와서 노래 한 곡하고 춤 한 번 추면서 노래 한 곡 해봐요 하면 춤추고 노래할 수 있어요? 거의 다 못해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나의 동반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춤추고 그 자리에서 노래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참나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언제든지 이 세상을 가지고 놀 준비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 노출이 심한 사람은 잘 놀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예인들 보면 보아 이런 거 있잖아요. 보아님, 이효리님, 그 다음에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아티스트 그 포미닛의 현아님, 이런 분들 춤추는 거 놀 때 한번 봐봐요. 10시간, 6시간을 춤춰도 그분들은 힘들거나 쉬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혈순환이 잘 된다라는 건 1년 내도록 가도 감기 몸살 한 번 안 걸려요. 그런 기능적인 생리적인 사이클이 병리학적으로 세포가 잘 놀아줄 때 건강은 저절로 찾아오는 거고, 따라서 결론을 짓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이 아프다라는 건 여러분 세포가 기혈이 순환적으로 안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돌게끔, 잘 놀게끔 조건을 맞추어 주는 거. 그게 건강을 찾아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따라서 내 삶도, 내가 물질적인 풍요도, 돈도 여러분들이 고통에 너무 익숙해서 그래. 그리고 오늘 주는 팁인데, 업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습을 세포라고 하고. 보살님은 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업은 없습니다. 업은 없어요. 습이 있다고 생각해요. 습도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업은 마음이고 가짜 마음, 습은 탁한 세포인데 그것도 없다니까. 없다고 보고. 자요, 사주가 있습니까? 없어요. 팔자라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업도 없고 습도 없고 팔자도 없다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런 건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업에다 고통이 노출되는 게 너무 심하니까 삶 속에 업에다 끼워 맞춰서 그래요. 업은 없는 겁니다. 습도 없고 사주도 없어요. 팔자도. 뭐만 있느냐? 기파만 있어요. 기파. 여러분 기운의 파동과 파장만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파가 이렇게 해봐요.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가짐과 집착으로, 억압과 상처로, 몸 아픔으로, 이렇게 이기심과 욕망, 탐욕, 이렇게 삼독심, 무지와 무명으로 이렇게 있으면 기파가 완벽하게 엉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순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삶은 이렇게 생겨야 된다니까. 이렇게 예쁘게, 어떠한 엉킴도 없이 이렇게 곱고 예쁘게 생겨야 된다니까. 이렇게 텅텅 비어서. 이런 걸 우리는 기파가 감겨 있지 않다 해서 업습도 물들지 않고 사주팔자도 없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업습도 없는데, 업과 습도, 그리고 사주팔자도 없는데 이렇게 엉켜 있는 기파만 있다 보니까 여러분 삶이 고통에 노출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삶은 내가 업이 두터운갑다. 내가 습이 너무 안 좋은갑다. 습은 뭐냐면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습관화된 버릇을 습이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커피 같은 거 봐요. 유튜브에 살 소리는 아닌데 저는 아직 태어나서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셔봤어요. 전 술, 담배도 안 합니다. 저는 뭐만 하면 오로지 두 손 꼭 모으고 사랑합니다, 은혜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죄송합니다. 저는 요런 데 좀 익숙해져 있어요. 그 산에 살고 뭐 시커멓게 사는데 그런 거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엉켜있는 기파가 쏟아내는 패턴은 항상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의 뿌리 박은 채 화내고 증오하고 짜증내는 채 세상이 왜 이래? 나 스펙이 왜 이렇노? 내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돈만 조금 있었으면, 이런 열등하고 피의식적인 그런 자격지심에 엉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체계 자체가 고통이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 칠판이 좁아서 자꾸 적어야 돼. 치워야 돼. 잘 봐요. 이 자존감이 있죠. 요 자존감이라는 건 또 잘 들어봐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삶의 패턴 자체가 자신감으로 드러납니다. 자신감으로. 자존감이 뭐냐면 내가 나를 믿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내가 나를 느낄 감자잖아요. 예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분들은 삶의 패턴이 자신감으로 드러나요. 근데 자존감 거꾸로 해볼게요. 역설적으로. 자존심을 내세워 볼게요. 자존심. 그러니까 내 삶에 자존감이 크고 자존감이 두터우면 내 삶은 결과가 자신감으로 드러나요. 매사가. 그런데 내가 삶에 있어 자존심을 드러내면 자격지심으로 결과가 드러납니다. 열등한 열등감으로. 그리고 피의식적인 패턴으로 여러분 삶은 사고체계가 또 엉킨다니까. 이거 하나도 재미없어요. 그러면 오늘의 결론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자존심이 센 사람은 열등감하고 피의식, 자격지심으로 삶에 놓이고, 그럼 자격지심이 뭐예요? 너그 집구석에서 그래 배웠나 이러면 이 사고체계가 불이 튀어나가 버립니다. 불 자체, 이성이 아니라 불이 직감적으로 튀어나가는 건 화가 먼저 나간다. 내가 화를 낸다라는 건 내가 가장 내한테 취약한 자격지심이 되는 열등한 의식을 건드려 버려서 그래요. 누군가가. 그때 버럭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화를 발산하고 내는 게 낫겠어요? 참는 게 낫겠어요? 내는 게 낫다니. 화는 내라고 있는 거예요. 억압하고 누르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화날 때는 같이 발산하는 거라니. 근데 아주 예쁘게 그리고 아주 수준 있게 화를 발산해 보자는 거예요. 욕하고 다투고 싸우고 찢고 볶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아주 교양 있고 재미있게 지적으로 표현해 보자는 거예요. 화를. 또 지우고 또 살살 또 여러분 의식을 또 한번 건드려 볼게요. 여러분 요까지 달려봤으면 보살님들 표정 보이면 아까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아까는 뭐 아이고 시커먼 한번 해봐라 뭐 이러더만 표정이. 요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맞아 야 저 맞네. 여러분 피해자하고 가해자 얘기하면 다 울어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리고 제발 하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좀 죄인처럼 미안해하지 말라니까. 그들이 엄마 배를 빌리러 온 그들의 의지도 포함되어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욕심과 탐욕에 의해서 그 자식들을, 자공들을 당긴 게 아니에요. 배를 빌려준 게 존중받고 존경하면서 그 자녀들한테 은혜로운 조건이 돼야지. 어째서 자식들한테 맨날 죄인처럼.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말한 여러분 사고체계가 온통 지배자에 다 있어서 그렇다니까. 때린 기억이 있고 또 혼낸 기억이 있고 자아를 통째로 유린한 기억이 있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감금시키고 이런 적도 있잖아요. 뭐 다 시끄러!
넌 거기서 밥도 먹지 마! 하고 다 가다 버리고. 보살님 자주 웃으시는 거 보여요. 내가 말하는 건 거의 다 포함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 달린 김에 여러분 아이들 구제도 할 겸 피해자와 가해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제일 좋아하더라. 저번 달에 왔을 때. 뭔디 뭐 들으라는 이런 도 이런 거 좀 이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이런 가해자. 제가 또 도의 얘기하면 정말 재밌는데. 아, 피해자와 가해자 하기 전에 도의 얘기, 이거 뭐 제 유튜브니까 조금 하고 갈게요. 그거 하나도 안 심심해요. 절대로 잘난 척 안 할 테니까. 우다마, 유튜브에 대답 크게 해래. 잘 봐요, 보살님들. 1번. 우다마, 강아지가 자라면 뭐가 되노? 이거 어려운데. 개가 되겠죠. 이건 망고의 불변입니다. 강아지가 자라서 말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보살님,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돼요? 소 된다니까. 이것도 망고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면 망아지가 자라면 보살님 뭐가 됩니까? 말 됩니다. 누가 말씀했는지 모르겠지. 이거 어려운데.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되고 송아지가 자라면 소 되는 게 망고의 진리이고 불변인데 망아지 자라면 말 되고, 그죠? 자, 불자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부처가 됩니다. 맞죠? 이거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부처님이라고 할게요. 하나의 님. 부처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님 자식입니다. 성자라고 해볼게요. 성스러운 하나님 자식이 자라면 뭐가 됩니까? 네? 잘 안 들려요. 그렇죠. 예수님도 정답이고 하느님 돼요. 하나님 자식이 자라면 하늘 되지 뭐. 하늘 되고 하느님 되고 이렇지. 하나님이라고 할게요. 하나의 님. 그죠? 하나의 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아들 보고 높임말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아드님이라고 부르죠. 그때도 님이 들어옵니다. 이건 님은 하나의 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따님 부를 때 우리가 어이 딸 이랍니까? 아니죠. 상대가 부를 때 따님, 따님이 장성한 따님이 계셨군요. 그죠? 따님 할 때 내 딸은 하나의 하나님적인 존재인 따님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집 장가 갔을 때 서방님 하고 서방님이라 부르죠. 그죠? 서방님, 내 신랑이고 서방님, 당신은 나한테는 하나의 님과 같은 서방님. 자, 지금은 어떻게 불러요? 서방님이 인간화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도 앞에 에라이 이자를 딱 붙여. 이 인간화. 맞죠? 에라이 저 인간화. 에라이 인간화. 야, 가자. 너희 아빠는 시커먼 지밖에 모른다. 요래요. 인간화로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그건 여러분이 그 고통에 너무 익숙해서 그렇다니. 그죠? 그러면 요것만 해볼게요. 4번. 여러분들이 대다수가 포함되니까. 불자님이. 불자가 자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부처죠. 근데 어째서 사람만 안 된다고 합니까? 사람만. 어째서 사람만 개, 돼지처럼 금수처럼 살기를 바랍니까? 욕망에 뿌리 받고 가질 수 있는 탐욕에 집착한 채 이기적이고 열등한 거식에 점철된 채 완벽하게 가짐에 집착에 엉켜버린 채 고통받고 돈에 찌들려서 유린당한 채 여러분들은 그런 삶에 익숙한 패턴에 고통받고 살 겁니까? 강아지가 자라면 개가 되는 게 망고의 도리인데 사람이 자라면 뭐가 될까요? 사람이 자라면 어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생 캠프 할 때. 그것도 정답이에요. 사람이 자라면 인간미를 느끼고 가지는 향이 나는 그런 사람이 된다니까.
향기로운 사람이. 근데 강아지가 자라면 개 되는 게 망고의 진리이고 불변이라면, 사람이 조금만 성숙하고 조금만 더 성장하면 요걸 우리는 명상한다. 그리고 쉬어준다. 그리고 휴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으로, 요거는 많이 가르쳐 주면 안 된대요, 월지야. 조금만 가르쳐 줘야 다음에, 아이고, 꿈에도 싹 나올 끼고 자고 있으면 다리 까딱까딱 둘러가 할 짓 없을 때, 리모컨 탕탕 누를 때, 야, 지리산에 그 도인이나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그때 그 말이 탁 맞던데, 요거 가서 써먹어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마귀가 자라면 뭐가 됩니까? 이 마귀는 기독교 편이에요. 귀신 덩어리거든. 마귀가 자라면 뭐가 돼요? 그대로 마군이 아니면 마귀라니까. 그러니까 마군이 아니면 마귀예요. 그대로. 와, 보살님 공부할 필요 없어요.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네. 이 어려운데. 마귀는 철저한 지배자입니다. 기독교 편으로. 지밖에 몰라요. 그리고 온통 지배하고 군림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화내고 분노하는 데 너무나 쉽게 노출됩니다. 이 마귀는 거의 다 서방님이 많아요. 거의 다. 이게 우리나라에 반드시 없어지고, 그리고 요 유튜브 보시는, 용빈님 있네. 용빈님도 일가를 이루었잖아. 우다미너도 나중에 장가가거든. 아내한테 항상 존중받고 은혜 받는 그런 영이 살아있는, 그리고 혼집이 부드럽고 따뜻해서 감성 자체가 살아있는 그런 멋있는 하나의 님인 서방님이 돼주라. 오다 말았지. 마귀가 자라면 마귀 됩니다. 그러면 욕같지만 욕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욕하겠습니까? 마귀가 낳은 새끼가 뭐예요? 마귀 새끼입니다. 그 마귀 새끼가 자라면 또 뭐가 돼요? 마구니가 된다니. 그러면 여러분은 마구니입니까? 부처입니까? 그거는 부처라니까. 오케이. 딴 데는 거의 다 마구니요. 오, 내공이 대단하시네. 아니면 뻔뻔스러운 건가? 농담이에요. 또 피해자와 가해자 하고 마칠게요. 많이 가르쳐 주면 안 된다니까. 피해자하고 가해자. 요 가해자는 어른들입니다. 지금의 여러분이에요. 어른. 요거는 아이예요. 아이. 여러분은 요 가해자 지금 어른입니다. 지금의 나. 지금의 나. 그런 건 좀 적어 놓으세요. 지금의 나인데, 어릴 적에 여러분들은 피해자였어요. 아버지 엄마로부터 훈육받고 통제받는 인성 자체를. 그래, 아까 하다 말았지만 그 지배자적 입장이 새카만 요 체계가 허열이거든. 허열. 열증. 여자들 라면 먹고, 또 밤에 조금만 먹고 밥 비빈 거 먹거나 군것질 조금만 붓죠. 어린님 잘 붓잖아요. 여자들 잘 붓는 건 여러분 콩팥 때문에 그래요. 콩팥, 신장. 근데 이 콩팥이 신장이 주관하는 마음 영역이 있거든. 신장이 주관하는 거. 이 신장 콩팥 알죠? 요 뒤에 신장. 신장이 주관하는 마음 영역은 초조, 불안,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깜짝깜짝 놀래고 초조하고 불안한 거, 그게 불안하고 초조한 그 두렵고 그 마음을 쫓아가 보면 어릴 적, 여러분의 가장 어릴 적 자아를 찍어 누르고 억압받던, 통제받던, 부모로부터 훈육받던 그 어릴 적의 아이 때로 돌아갑니다. 무의식적이. 내가 깜짝깜짝 뒤에서 경적 소리가 차가 뻥 나면 아이고 놀랬다, 아이고 시끄럽, 아이고 깜짝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뭐 어이 하면 깜짝 놀래고, 그리고 막 밖에 천둥번개만 치고 아이가 막 엄마 품속으로 화닥. 그거 여러분 태중에서 아빠로부터 과음 소리 많이 들어서 그래요. 와장창 싸우는 소리만, 고함 지르면서. 여기에 심장, 호도할 만한 그 심장이 놀래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놀램 속에, 무의식 속에 피해적인 의식 체계가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름만 3개 불러도 영철아 이러면 깜짝 놀래요. 그러면 엄마가 항상 미안해요. 어릴 때. 아직은 모르거든, 통제 체계를. 근데 제 얘기 듣고 유튜브 보면 여러분은 그 아이 볼 때마다 죄의식에 물듭니다. 진짜로 찢고 벗고 두드리 부수고 싸운 기억 많거든. 그래서 피해자적 아이들의 아까 자아 통제받은, 그리고 자아가 조각난 그 아이한테 어떻게 보상해주고 어떻게 이 아이들의 인성과 인격을 송두리째 건강한 자아 자체로 다시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요거는 명상밖에 없어요. 명상, 그리고 자아 발견, 그리고 자아 통찰 수련, 이거밖에 없어요. 자아가 조각난 건. 그런데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신장이 초조불안 두려움을 관장한다면 간 있죠. 여러분 남편 중에 고함 잘 지르고 화 잘 내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 성격을 보지 말고 무의식적인 패턴을 봐야 되는데, 그분은 10중 8구 간의 열이 극대화되어 있어요. 간열 때문에 짜증을 내는 거거든. 간의 열 때문에 화를 내는 거고. 물론 우리 용비님은 병원에 계시니까 더 잘 알 거고, 그 체계를. 간의 열증이 극대화되면 잦은 짜증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위염 할 때 염자, 간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신우염, 그죠? 요런 것들이 염증이 불화자가 2개가 개입된다니까. 열증이 개입되면 짜증과 분노와 화를 자주 노출시킨다니까. 열증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엉켜 있고. 그게 건강하다, 그리고 살아있다, 그리고 명상한다, 종교, 진리, 이게 음적인 겁니다. 한문으로는 안 적을게요. 그리고 요게 휴식한다, 그리고 쉰다, 그리고 잔다, 잠, 그리고 명상, 그리고 종교생활, 그 다음에 기도, 이게 전부 다 음적인 사이클이에요. 왜냐하면 음은 이렇게 건강한 사이클이에요. 아주 티 없이 청정하고 맑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에 가서 걸어준다, 등산한다, 자연이 음입니다. 완벽한 음의 체계라니까. 그러면 건강이 손상을 당했다, 아주 몸이 아프다, 이게 전부 다 양적인 거예요. 양. 자, 양은 어떤 패턴이 있는지 볼게요. 양은 깨어있다, 양적인 겁니다. 그리고 잔다가 음이라니까. 휴식은 음이에요. 피를 생성하는, 쉬어주는 행위는 건강하고 기도한다, 이게 쉬어주는 거잖아요, 삶의 패턴에서. 그래서 몸은 양적이 되면은 신경질적이 되고 잦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쉽게 완벽하게 이렇게 노출이 되니까. 잦은 스트레스와,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고 생리적인 스트레스가, 생리적인 건 여러분 세포. 그래서 내 몸을 음적인 사이클로 맞추어 주는 것, 즉 휴식하고, 그리고 명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뭘 줄임말이냐면 내 기운이 달리는 도로, 이걸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절한다, 절, 음적인 행위입니다. 절, 특정한 부처님이나 종교적인 하느님한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지얼한테 지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고맙습니다, 절하는 거예요. 요렇게 생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지가 건강해서 고맙습니다. 자기한테 절하는 거. 요것도 음적인 행위예요. 그러면 양적인 패턴을 한번 볼게요. 먼저 아프다,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고통, 그리고 깨어있음. 이거 잠을 잔다는 의미인데, 깨어남, 움직임, 말한다, TV 본다, 전부 양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요 양이 극하면 여러분 음식을 어떻게 땡기냐면 맵고 짜고 단 걸 확 땡겨버려요.
맵고 짜고 단 게 양적인 음식이에요. 맵고 짜고 단 거. 그러니까 고춧가루 이렇게 남편 패턴 봐요. 짜장면 비빌 때 고춧가루 확 숟가락으로 넣습니다. 맵고 짜고 단 거. 그리고 한시도 입은 가만히 있지 않고 불닭이다, 치킨이다, 소주다, 맥주다, 술도 양입니다. 맵고 짜고 단 거를 양적으로 당겨서 여러분 몸의 사이클을 유린해요. 양성화시켜서. 양은 불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음은 건강하다는데 여기에 맵고 짜고 단 거의 반대 개념.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순환과 그리고 사고의 체계가 늘 화는 열이니까 화, 분노, 짜증 이게 전부 열정이니까. 음은 무슨 사이클이냐면 나물 반찬 있죠. 음은 쓴 거예요. 입에 쓴 거. 그러면 커피가 씁니까? 답니까? 쓰다니까. 그래서 심장병 환자한테 커피 2잔 마시세요 하는 거예요. 불을 꺼주기 위해서. 이해가 되죠? 쓴 거는 전부 음적인 음식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살이 죽일 살자잖아요. 몸에 살이 끼면 혀에서 쓴 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때 신장에 그 기능이 끌어올려져서 콩팥의 기능을 혀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장의 수기가 말라버리니까 열증으로 몸에 상기병, 상초에 열이 꽉 차는 게 감기잖아요. 몸살. 그래서 열증으로 몸에 살이 딱 끼어버리면 신장의 콩팥의 수기를 말려버려요. 아주 피가 공급이 잘 돼야 되는. 근데 말라버리니까 화증으로 여기 수기가 부족하니까 혀에 쓴맛이 느껴지는 거. 이해가 되죠? 뭐 혼자 맨날 목 아프게 얘기하면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고 예 이라고 좀 옳지야. 이분들 대답 안 하면 네가 예 이렇게 돼. 그래야 전국에서 유튜브 보는 분들이 야 저 사람 참석 많이 했는 말이라도 좀. 요 나물 반찬이 전부 다 약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아이들하고 여러분 고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고기는 양의 성질이지만 반드시 우리 몸은 음과 양의 조화로움이 필요하거든. 고기를 먹되 담백하고 부드럽게 아주 맛있게 영양가 있게 섭취하라는. 근데 그게 지나치면 과하면 어렵겠지만 그래서 양적인 거하고 반대로 음적인 거 요걸 2개를 합치면 우리 몸이 됩니다. 이렇게 몸. 물론 이 몸은 의식과 정신을 담은 체계예요. 자, 음적인 거 다시 돌아가서 나물 반찬. 여기 푸르고 녹색 띈 거는 전부 다 약입니다. 여러분들한테.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보시라니까. 아이. 나물 최선을 다해서 안 먹습니다. 여러분이 양적이고 달고 맵고 짠데 익숙해져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소세지 반찬, 치킨, 그죠? 막 나물 이런 거 싫어합니다. 아이들 이런 거 좋아도 안 해요. 나물. 초등학교에서 특히 수도권 지역에 이거 앙케이트 조사한 건데 푸른 녹색 띠는 엽록소 있죠. 요거를 급식소에서 주면 거의 다 남기고 온대요. 거의 다. 돈가스, 소세지, 막 계란말이 이런 것만 좋아한다니까. 그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나쳐서 다른 거지. 그러면 아이도 그런데 아빠도 그래요. 술, 담배 전부 양적이. 커피는 음입니다. 커피는 음이라니까. 완벽한 입에 쓴 거, 한약이 쓴 겁니까? 답니까? 써니 몸에 쓴 거는 야야 약이다. 어른들 그러잖아요. 그거랑 한약재를 일체 건조해 버려요. 전부 다 건조해서 말린다니까. 전부 음적인 약재라서 그래요. 한약을 씹어 먹어봐야 다 쓰다니까. 오늘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다음에 오면 미천도 없고. 좀 이해가 됩니까? 쓴 거. 예. 그래서 나물 반찬만 먹으면 여러분 건강은 저절로 좋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성과 사고의 이 스펙트럼이
도톰하게 펼쳐지는 작용에 사고의 순환의 힘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느슨해져요. 말랑말랑하게. 나물 반찬만 먹어도. 왜냐하면 음적인 사이클을 계속해서 공급해주고, 요게 가마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가마솥 할 때 솥자 이거 맞습니까? 아, 내가 시인인데도 내가 가마솥 여기에 장작을 이래 쑤셔 넣고 이렇게 불을 지피고 있어요. 자, 요게 여러분 몸이고 사고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마음자리고. 여기에 가마솥에 물이 한 방울도 없어요. 물이 한 방울도 없이 보살님 솥을 이런 통장작을 쑤셔 넣고 떼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솥이 달궈지고 난 뒤에는 깨진다니까. 타버리고 깨져버려요. 그 여러분 몸이 끝장난다라는 거예요. 이 세포가 여러분 마음자리가 지금 이 가마솥의 형국하고 똑같아요. 자, 봐요. 하나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요게 논바닥입니다. 논바닥, 논의 바닥. 자, 이렇게 쩍쩍쩍 다 갈라져 있어요. 가뭄으로. 가뭄으로 요게 한 3,000평대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안이 다 보여요. 여기다가 바가지로 물 2바가지 붓는다고 이 가뭄이 해소됩니까? 안 된다니까. 여러분 신장의 수기가 다 말라 삐뚤어져서 진액이, 그래서 여러분 성정이 온통 양적으로 바뀌어 버렸다니까. 불의 성질로. 그래서 여러분도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너가 아빠나 잘해라 해라. 요런 패턴에 익숙해져 있어요. 아이들 듣는데 맞죠? 맞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고 체계가 전부 양성화되어 있어 가마솥에 물이 한 방울도 없고 논바닥에 갈라진 것처럼 여러분 지금 얼굴하고 손에 핸드크림만 안 발라도 택시 문 못 엽니다. 정전기 쩍쩍이 나서 여러분 체질이 이미 양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니까. 그죠? 핸드크림을 안 발라주면 정전기가 뻐쩍뻐쩍 일어날 정도로 여러분 몸은 이미 양성화되어서 여기에 가마솥에 혹은 논바닥에 이 가뭄은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물만 넣어주면 된다니까. 와, 내 보살님 오늘 잘 오셨어요. 보살님 없었으면 대답할 사람도 없었다. 여기다가 솥단지가 깨지기 전에 보살님 호수로 물만 대주면 된다니까. 맞죠? 그러면 몸에 정말 오늘 좋네 학생들. 몸에 물이 뭐예요? 그러니까 물이 몸에 물이 뭐냐고. 오, 너 박수 한번 치주세요. 몸에 물은 피입니다. 피. 진짜 성적 좋네. 이거 없이 하는 버릇이 내가 과음을 막 이거 있는 줄 몰랐다 올적. 목소리 들어가나? 요거까지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몸에 물은 피입니다. 피. 근데 어떻게 해요? 보살님 여러분 얼굴 얼이 들락날락하는 이 굴이 여러분 삶을 대변합니다. 얼굴 얼은 절대로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 삶이 보여요. 그래서 요 얼이 들락날락하는 이 굴이 몸에 물이 피라면 이미 떡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피는 양성으로. 이걸 어혈이라고 그래요. 어혈이 뭐냐면 진흙벌 생각해봐요. 진흙벌 걸쭉한 게 아니라 막 그냥 사혈은 깨끗해요. 양만이고 사혈은 막 그냥 물이니까 새까매도. 근데 걸쭉해서 진흙벌 도토리 묵 이해가 되죠? 우뭇가사리 콩국 먹을 때 우뭇가사리 그것처럼 몸에 피가 떡져서 그게 어디서 포신하느냐? 여러분 얼굴 색에 입술에 몸에서 특히 얼굴에 얼이 들락날락하는 내 굴에서 가장 어혈이 많이 느껴지는 곳이 여러분 입술입니다. 입술은 선홍색으로 붉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갈색의 반점 같은 게 입술 아래 위로 섞여 있어요. 거뭇거뭇한. 그게 전부 어혈입니다. 그러면
요 몸에 피가 의혈이라면 요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몸의 피를 맑고 깨끗하게 해줄 수 있겠어요? 이건 너무 쉽다니까. 첫째, 이게 뭐예요? 잘 자자. 이거 경상도 표현이에요. 왔나? 네. 밥 먹자. 알았다 그래. 자자. 이게 끝이잖아요. 경상도 쓰리자로 끝. 왔나? 밥 먹자. 자자. 이걸로 끝이에요. 경상도는. 그죠? 요게 잘이죠. 잘. 잘. 스스로 자자에 알맹이 알자. 자, 이게 나자거든. 자, 알. 또 아는 척 좀 할게요. 도인이니까. 3일 신고에 우리는 한얼 속에 한울 안에 한알이로다. 이래서 알은 요 생긴 꼴을 말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자고 나면 여러분의 알이 충만해서 축복받는 얼굴을 해요. 스마일하고 아주 진기체가 흘러서.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온통 찡그린 채 자면서도 긴장하고 위축되어서 여러분 세포가 팽팽하게 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발소리만 들어도 후닥닥 일어나고 또 한바탕 해야 되니까 오면 잘 자자. 그죠? 그리고 잘 먹자. 근데 여러분 잘 먹는 사람이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각시는 먹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더라고.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잘 먹는다라는 게 뭐예요? 위장계통이 아주 소화기능이 왕성하고 건강하다는 거예요. 맞죠? 소화기능이 뛰어나다는 건 자알, 자기 얼굴에서 표시가 납니다. 소민들은 태어날 때 위장기능이 저하되어서 태어나요. 소화기능이 약해서. 그래서 소민들은 여러분 연세 정도 되면 이제 뭐 반의사 다 됐어요. 어디에 무슨 약이 좋은지 이미 다 알아요. 소민들은 몸을 이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몸을 경영을 못하. 몸은 부려서 써야 되는데 경영을 이 몸을 그걸 용신이라고 쓸 용자. 내 몸신자. 몸을 부려서 쓰는 걸 용신인데 소민들은 신주단주에 모시듯이 몸을 모시고 살아요. 좀매만 아파도 막 이미 관 다 짜버리고. 그래서 잘 먹자. 월지야, 우리 문 중에 가치 철학이 뭐고? 잘 먹자. 먹다 죽자입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저 이번에 석 달째입니다. 여기 한 달에 한 번밖에,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옵니다. 불러만 주면. 근데 막 일단 값은 좀 튕가야지. 아유 그거 못 갑니다 하고 내가 막 잘난 척 엄청 했거든. 처음에는 막 한 35명 오더만 이제 오도 안 합니다. 제가 우리 모태가 먹다 죽자입니다. 저는 평생 산에만 살았는데 2살 때부터 산에서 살았어요. 절에서. 여러분들 서울 사는데 여러분 불행하다 생각하죠. 공기 탁하고 뭔디 어디. 여러분 청극락에 가봐요. 노래방 있을 것 같아요. 천상에 가면 없습니다. 찜질방 있을까요? 청극락에 극락세계 가면 찜질방 없습니다. 여기서 누리는 거라니까. 여기가 바로 청극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표현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저 땅에서도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뭐 우리 민 선생님이 낮추고 낮춰놨어 막 그냥 쉽게 표현하는데 뭐 도 얘기는 언제 하고. 야 월치야, 찢어진 청바지 입고 와도 됐겠구만. 잘 먹으면 기혈순환이 잘 됩니다. 이런 사람은 사회성도 강하고 출세할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중에 야 너는 이게 맛있냐라고, 난 이 식욕 때문에 어떻게 좀 억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에너지 자체가 완벽하게 왕성합니다. 아주 잘 놀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요.
여러분 먹을 때 보면 잘 여러분 알에서 표현된다. 이 꼴에서 꼬라지 꼴값하고 자빠졌네 이러잖아요. 꼬라지 꼴을 사투리로 표현하면 꼬라지가 되거든. 꼴 요 생긴 모양 형태 이걸 꼴이라고 해요. 알.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는 사람은 요게 뭐예요? 메비우스 띠잖아요. 요게 무한대 그림이거든.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니. 저는 평생 산에만 있어갖고 여기도 석 달 전에 처음 왔어요. 저 아직 제주도도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고민이 너무 많아요. 와, 내가 충청도도 들려야 할 곳도 많고 나를 불러주는 곳이 많으면 우와, 거기 가서 특산품 하나씩만 먹어도 아이고 나 자는 잠도 줄여가면서 나는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더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안 가본 곳 더 많고 안 먹어본 음식 더 많아요. 그죠? 네. 그 음식 다 먹고 죽으라니까. 제발 하고 비겁함하고 타협하지 말고 다 서둘러서 가세요. 제발 하고 저승길 가는 것만 늦추라니까. 이해가 됩니까? 네. 여러분 죽고 나면 후회하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랑한다 말 한마디 못한 겁니다. 내 새끼, 내 남편, 내 부모님한테 엄마 배 빌려줘서 고맙습니다. 포옹 한번 해본 적 없다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사고가 긴장하고 고통에 유린당하고 엉켜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죄송한데 부모님한테 용돈 줄 때 남편이 그러잖아. 얼마나 넣어? 이번 달은 30만 원. 야 10만 원 빼라. 그럴까? 야 정말 유치하다.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신 압니까 어머님? 뭐 큰아들 기억해도 어머니 거는 가물가물하대 이제. 그건 사는 게 아니라니까. 무엇이 되었든 가슴 속에 사랑을 만나는 것만큼 위대한 기적은 없어요. 이제 더 가르쳐주면 재미없을 것 같다. 뭐 저는 직업이 마음을 가르치는 교육가이자 마음을 연구하는 연구가입니다. 저 생긴 거 이래도 저 법대 나왔습니다. 좀 제발 좀 제 말에 신뢰도 좀 해주고. 우리 각 씨는 산에 살아도 저보다 더 멋진 사람이거든. 우리 현대참선은 원장이라. 그리고 제 이름이 뭐라고 그러던가요? 오! 이분 책 꼭 드려라. 이야, 어떻게 제 이름을 기억하네. 제 이름이 발음이 어려운데 노천. 어? 야, 감사합니다. 야, 내 부천 절대 잊지 않을게요. 여러분 이제 2월 11일 날 양재동에 저희들 센터 조그마한 걸 오픈해요. 오픈이 아니라 그날 계약을 합니다. 양재동에. 오늘 가봤는데 요거만 하더라고. 되게 저희들한테는 과할 정도로 큰 너무나 정말 감동적인 그런 장소던데 2월 11일이면 그 주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옵니다. 제가 이제 특강을 내리하러 서울 분들을 꼬시러 오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하면서 꼬시러 오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부처님 하면서 양재동에 2월 11일 계약하고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김해센터도 있습니다. 진주센터도 있고 그리고 이 양재센터가 3호점이 돼요. 저는 이분들한테 유튜브 촬영하고 있지만 약속한 게 하나 있어요. 주부님들한테. 다시는 여러분들 눈에 눈물 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그건 잘 노는 사람들의 특권이거든. 그리고 사치스럽고 이기적이도 좋으니까 삼도 다리를 딱 걸고 도에도 다리를 딱 걸어서 양다리를 다 경영하는 그런 혼이 살아있는 멋있는 사람들아니까. 그리고 내 아이한테 가진과 집착에 피해의식적인 유전자를 복제하고
유산으로 물려줄 게 아니라 엄마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리고 작지만 항상 결핍의 아름다움을 숭상하고 항상 맑은 가난을 좋아했으며 그 친구들에게 멋있는 세계관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눈푸른 혼이 살아있는 그런 보살님들아니까. 최고의 선은, 최고의 돈은 가족입니다. 가족을 떠난 돈은 있을 수 없고 가족을 떠난 행복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차갑고 냉소적인 이성보다는 여러분 자체가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주인공이 되어서 제가 지금 계속 보살님만 보면서 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어쩌면 좋노? 정말 잘 사세요. 잘. 내 스스로 자체, 내 알이 행복해하는 순간까지. 그리고 내 아들, 딸한테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아름다움을 향해 실천하는 그런 대승적인 차원에 물들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그런 혼이 살아있는 홍익 대보살처럼 그래 사십시오. 그게 제일 잘 살고 제일 건강한 거거든. 절대로 지배자의 삶 살지 말고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주인공이 되어서 지도자의 삶을 사십시오. 지도자는 오로지 내 것보다는 남의 행복과 남의 가치를 위해 비전을 향해 기도해 줄 줄 압니다. 부디 혼이 살아서 타인의 생명을 위하고 타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줄 줄 아는 그 따뜻한 사람 되십시오. 네, 마치겠습니다.